자, 그러면요, 스트림 API에 대해서 예제를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티저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다른 예제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product, ordered item, 그리고 order라는 타입들을 만들어 놨고요. 클래스들을 생성을 해 놨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제 똑같이 이제 롬복을 사용해 가지고요. 게터나 세터 그리고 equals 해시코드 뭐 이런 기본적으로 자바빈에 포함되는 메소드들을 따로 적어줄 필요 없이 이렇게 add data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요. 이 안에 보시면은 게터랑 세터 이제 기타 다른 자바빈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만족시키는 그런 메소드들이 다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덕트 그 5개를 포함하는 이제 프로덕트라는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이름을 그냥 알아보기 쉽게 ABCD로 간단하게 했고요. 자, 이걸 가지고 뭘 해볼 텐데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바 8의 그 컬렉션 안에는 이제 스트림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그 기존의 컬렉션들 뭐 리스트든지 셋이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런 그 컬렉션에서 바로 이제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요. 자, 여기서 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흔히 했던 거 필터링, 이제 뭔가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라이스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여기는 이미 많이 보셨지만 프레디케이트를 그 파라미터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덕트 한 다음에 프라이스가 이제 특정 금액 이상인 걸 찾아볼게요. 그래서 get price 하면 저거는 이제 big decimal return 하니까요. big decimal을 가지고 이제 가격을 비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달러 이상 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예, 단위는 이제 달러로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30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말이 안 되니까요. 예, 저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ompare to 메소드니까 return 값이 이제 int죠. 이게 30하고 비교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그 얘기는 30달러 이상, 3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컬렉트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값을 모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 ID 활용 팁에서 알려드렸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static import 이렇게 딱 해주면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하는데 좀 어떤 건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products 한다면요, price 이게 이제 3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이걸 출력을 할게요. 예, 결과가 맞게 나온 것 같죠? 한번 볼게요. 자, 30달러 이상이니까요. 30달러 이상이니까 이제 30달러 이상인 거는 100달러짜리 A랑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C도 31이니까 31.45니까 30 넘죠. 그리고 D 이렇게 3개고 E는 아니죠. 이거는 7.5니까요. 그래서 A, C, D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요, A 있고요, C 있고요, 예, D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ABCD로 구별하기 쉽게, 예. 여기 정말 우리가 이제 뭐 이커머스 웹사이트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은 이 프로덕트 안에 들어가는 이 필드들이 더 많겠죠. 근데 간소화 시킨 거니까요. 예. ABCD로 구분하기 쉽게 했고, 예, 이렇게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았는데요. 이번엔 좀 다른 걸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출력을 하니까 이제 한 줄로 돼 있고 좀 보기가 불편해서 저는 이제 각 프로덕트를 뉴 라인에 이제 다음 줄에 출력하는 거죠. 한 라인에 하나의 프로덕트만 이렇게 출력하는 걸 해볼 건데요. 그건 이제 이 컬렉트를 해서 모을 필요 없이 이제 그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조이닝을 해가지고 스트링으로 만든 다음에 조이닝 할 때 뉴 스트링 뉴 라인을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with joining 이렇게 알아보시기 편하게.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다음에 이제 여기 to 리스트 하기 전에 이제 joining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제 조이닝을 하는데 new 라인으로 해서 이제 각 한 줄에 하나씩 출력되게. 이 조이닝이 빨간색으로 된 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런데요. 제가 지금 아까 그 이전 영상에 보여드린 그 팁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optimize import를 하면은 자 이렇게 보셨죠? 이쪽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저는 이제 이쪽에 조이닝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또 그 영상 아이디 설정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똑같은 에러가 납니다. 그 이유는 이 조이닝을 쓰면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엘레멘들이 스트링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이죠. 그래서 그걸 스트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타입 변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타입이 다른 타입으로 변하거나 혹은 타입이 변하지 않더라도 값이 변할 수도 있죠.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제 map이라는 메소드를 써줬죠. 이 안에서는 이제 펑션을 받아서 한 타입에서 다른 타입으로 변하든 한 타입에서 같은 타입이지만 다른 값으로 변하든 혹은 그 타입과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아이덴티티 펑션이라 그랬죠.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이제 쓸 수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프로덕을 받는 펑션인데 이 프로덕을 가지고 뭘 하고 싶죠? 우리는 이제 스트링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to 스트링을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조이닝에서 그 에러 나는 게 사라졌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전에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구분이 되게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크게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전에 출력했던 거 이렇게 한 줄에 다 찍혔던 게 있고요. 이제 그 조이닝을 써가지고 한 거는요. 이게 저기도 좀 다음 줄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아래도 뉴 라인을 주고요. 여기도 조이닝도 좀 의미가 있게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이스케이핑이 되겠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실행을 다시 하면요. 이제 보기 좋게 나오겠죠? 보기 좋게 제가 이걸 여기다 해줬어야 되는데 안 했군요. 예, 이게 아니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해줬어야 되는데 예,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자, 이제 좀 보기 좋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했던 거 한 줄에 찍힌 거 이렇게 지금 이게 한 줄인데 이제 이쪽 이 줄이 이제 투스트링으로 출력한 이 프로덕트를 다 출력하기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제 라인 래핑이 됐는데요. 저것도 다음 줄에 한번 해보죠. 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낮긴 한데 여전히 다 들어가진 않네요. 어쨌든 자, A, C, D 이렇게 프로덕이 있었고요. 같은 필터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에 컬렉트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조이닝을 해서 스트링으로 만든 다음에 조이닝을 한 거예요. A, C, D 똑같이 있습니다. 보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필터링만 할 게 아니고요. 저런 이제 프로덕을 찾아서 그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특정 가격 이상의 프로덕을 찾아서 합계를 구해라 뭐 이런 거요. 그 전에 합계 구하는 걸 한번 해보죠. 합계 구하는 걸. 예, 그래가지고요. 프로덕스 똑같이 쓰고요. 스트림을 한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스트림 안에는 이제 보면은 int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합계를 구하기가 쉬워요. 이제 int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무조건 인티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 이제 카운트가 아니죠. 그 썸을 해주면은 이 안에 있는 게 int라는 게 보장됐기 때문에 이 int 스트림 자체에는 sum이라는 메소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프로덕에는 sum이라는 메소드가 프로덕이 아니라 일반 그 오브젝을 다루는 일반 스트림에는 이렇게 그 generified
그 타입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가 있는 스트림이라는 인터페이스에는 sum이라는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 타입에는. 근데 int 스트림에는 이게 이미 이제 그 합계 계산이 가능한 타입인 걸 알기 때문에 저런 sum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int string sum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저거는 이거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concatenation을 안 했네요. 자, 여기도 좀 띄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제 합계가 나오겠죠? 15가 나와야 되는데 15가 나왔습니다. 예, 됐고요. 저런 식으로 됐는데, 이 프로덕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타입이고, 이 프로덕이라는 것의 썸을 어떻게 구할까요? 합계를. 프로덕의 합계. 사실 프로덕의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프라이스의 합계죠. 프로덕 프라이스의 합계니까요. 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썸을 쓸 수가 없는데요. 그 대신에 reduce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reduc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reduce라는 메소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을 통해서 여러 개의 다른 종류의 이제 파라미터를 받는 그 reduce 메소드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제 흔히 쓰는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흔히 쓰는 거 하나는요, 초기 값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educe 할 때 이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이 스트림에 있는 엘리멘트 두 개를 받아서 그 두 개를 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줄여 나가는, 하나의 엘리멘트로 줄여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 값이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요. 덧셈을 하잖아요. 덧셈에서 영향을 안 주는 그런 값이 뭐가 있죠? 덧셈에서 영향을 안 주는 값. 예를 들어서 내가 1 더하기 1을 하면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1을 더하면은 그건 2가 되잖아요. 2가 되면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이랑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어떤 숫자를 더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될까요? 일종의 뭐 그 펑션으로 치면 아이덴티티 펑션에 해당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인티저에서 이런 아이덴티티 펑션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값이 뭐가 있을까요? 0이죠. 예. 그래서 1에다 0 더하면 그냥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10을 가지고 있다 내가 10에다 0 더해도 10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걸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합계가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다 써줄게요. 이제 product price 한 다음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줄게요. total price 이렇게 해주고요. 예, 다 됐고요. 이제 concatenation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가 잘못됐나 한번 볼까요? 자, 이 에러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bad return type in lambda expression big decimal cannot be converted to product. 그러니까 빅데시멀이 프로덕으로 변환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reduce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거는 실수를 좀 했는데요. 자, 왜 실수를 했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걸 놔두고, 자, 예, 제가 설명하면서 뭔가 중요한 과정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프라이스죠. 프라이스는 빅 데시멀이고요. 그래서 그 프라이스들만 남기기 위해서 우리 매핑을 또 해줍니다. 매핑을 해줘서요. 사실 저게 됐어도 그 따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는 일들을 이제 단계별로 줄여서 내가 실수를 일으킬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할 땐 특히요. 왜냐면 그게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가지는 장점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일종의 프로그램 도메인은 그 문제를 이제 하나로 줄여서 그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일단 내가 원하는 거는 프라이스를 얻는 거기 때문에 자 마음이 좀 급했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러면 이제 이 맵이 이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타입은 전부 다 프로덕이 아니라 이제 빅 데시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듀스를 하면요, 제가 빅 데시멀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고요. 똑같이 이건 그냥 똑같이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저 커멘트 아웃을 남겨놓은 이유는요, 사실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 이게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이제는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려고 남긴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르죠. 이제 프라이스죠. 프로덕이 아니라. 이름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P라고만 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와서 봤을 때 이 P가 뭐지? 이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딱 보고 알 수 있는 이름이면 좋겠죠. price 1, price 2 이렇게 하고요. price 1 add 한 다음에요. price 2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이제 합계가 나올 거거든요. 이거 합계를 한번 볼게요. 자, 출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구분선을 좀 넣어줄까요? 이렇게 해서요. 출력해 볼게요. 토탈 프라이스가 나왔죠. 자, 이렇게 토탈 프라이스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일단 제가 이 reduce 펑션의 reduce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런 걸요. 자, 잠깐만요. 이거를 다음 줄에다 쓰는 걸로 해서 좀 줄이 길어지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 reduce라는 이 펑션은요, 이제 첫 파라미터로, 이거 사실 말씀드렸죠. 메소드 오버로딩을 통해서 파라미터, 다른 형태의 파라미터를 받는 그 세 개의 reduce가 있는데요. 흔히 쓰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 reduce라는 메소드는요, 초기 값을 받고요. 이게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 그래서 잘못 썼네요. 자, 다시요. initial valu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initial value고요. 그러니까 빅 데시멀, 이제 간단하게 써보면 그냥 0이죠. 이게 제로라는 게 0이고요. 두 번째 이 메소드는요, 두 번째 메소드가 아니죠. 두 번째 파라미터는요, 이게 일종의 펑션인데요. 두 개의 타입을 받는,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인 펑션이에요.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이제 arith라고 하는데요. arith라고 하는데, 이제 arith가 2인 그런 함수고요.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전 값이에요. 이전 값.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이 스트림 안에 포함된 값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하나를 받아서 그 이전 값하고 새로 받은 값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같은 타입의 어떤 결과를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 reduce라는 함수가 이전 값을 이렇게 이 초기 값을 갖고, 그런 이유는 이 이전 값이라는 게 처음 내가 이 reduce를 했을 때는 이전 값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안에 스트림 안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제 내가 이걸 하나씩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 걸 가져와서 이제 이 처음 거 이제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죠.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이전 값이 돼야 되는데, 저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쪽에다. 자, 이렇게 프로덕 1이 아니죠. 파라미터 1, 그리고 파라미터 2가 있고, 이걸 가지고 그냥 더한다고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거는 지금 자바가 이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같은 거 뭐 그런 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메소드 형태로 애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인티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p1 플러스 p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펑션은 사실이요. 이 펑션은요.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1이 P2가 돼요. 그렇죠? 처음 연산할 때, 처음에 저 리듀스를 처리할 때. 자, 그리고 리듀스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터미널 오퍼레이션 메소드겠죠? 그래서 리듀스를 하는 순간에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리듀스를 이렇게 제가 호출을 하면 그 순간에 내가 매핑하라고 했던 걸 시작을 하면서 리듀스까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핑하고 리듀스, 매핑하고 리듀스,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 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처음 걸 받아서 그걸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넘깁니다. 그러면은 처음 이렇게 처리를 할 때, 리듀스를 처리할 때 스트림이 이거 P1 이전 파라미터, 이전 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전 값을 이니셜 밸류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예, 0을. 왜 0을 넣어주냐면 말씀드렸죠. 0은 덧셈에서 0하고 어떤 숫자를 더하면요, 그거는 그냥 그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덧셈을 해서 그 합계를 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값을 그 이니셜 밸류로 넣어준 겁니다. 예. 이걸 뭐 정말 내가 합계 뭐 바가지를 씌우겠다 해가지고 초기 값에 100을 더한다든지 1000을 더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합계를 정직하게. 그래서 0에다가 이제 처음에 0이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1이 들어오고 첫 번째 파라미터엔 초기 값인 0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니까 1이 되겠죠. 1하고 0 더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P1, P2, 이제 그 다음에 return, result. 그래서 P1은 initial value인 0이 들어오고요. P2는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니까요.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P1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전 값이라고 그랬죠. 이전 값은 이 결과 값을 말합니다. 이 결과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1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P1은 이제 1이 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요. P1. 그러면 P2는 뭐가 되죠? P2는 이제 엘레멘트에서 가져옵니다. 또. 그래갖고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죠. 지금 펑션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더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price 1하고 price 2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하고 2를 더해서 자, 이거는 또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 3이 이제 P1으로 갑니다. 또 3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은 2, 3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값이 이게 3이 이게 1로 간다 그랬어요. 무조건 결과값이 1로 갑니다. 그래서 이 3이 1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엘레멘트에서 또 가져오겠죠. 자, 이게 또 P2로 가요. 그럼 여기 3이 되고요. 그러면은 더하기죠. 덧셈 3 더하기 3 해서 6이 되죠.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이제 P1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6. 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이제 6이 되고 그 다음은 4죠. 예. 4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되겠죠. 1, 2, 3, 4니까요. 그러면은 두 개 더해서 이제 10이고요. 이제 10이 이제 아시죠? 이제 10이 이쪽으로 가고 이제 5가 오겠죠. 마지막 값인 5가 오고 그러면은 15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썸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값이 5개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 펑션 실행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reduce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초기 값을 이용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초기 값하고 첫 번째 값, 그 다음에는 그 결과 값하고 두 번째 값, 또 결과 값하고 세 번째, 결과 값하고 네 번째, 결과 값하고 다섯 번째 값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값,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합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알아보셨고요. 자, 이제 이거는 왜 안 되는지 볼게요. 이거는 왜 안 되냐면요, 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타입이 다 빅데시멀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get price 해줬기 때문에 이 타입이 전부 다 이제 빅데시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빅데시멀인 거를 아실 수 있죠. 이 이니셜 값이 빅데시멀이고요. price 1은 이제 이건 타입 추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빅데시멀이 있기 때문에 빅데시멀인 게 빅데시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다 빅데시멀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경우는 이 값은 빅데시멀이에요. 여기는 뭐죠? 프로덕이란 말이에요. 프로덕. 여기도 프로덕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제가 리턴을 뭐로 했죠? 빅데시멀로 했어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빅데시멀이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 여기에 빅 데시몰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프로덕이란 말이에요. 안 되죠. 이 두 개가 다 프로덕인데 빅 데시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게 들어왔다고 쳐도 두 개가 프로덕인데 빅 데시몰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럼 리턴한 이 빅 데시몰이 다시 파라미터 처음 걸로 가는데 안 되죠. 여기는 프로덕을 요구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나는 거고요. 저렇게 해줄 수 없고 일단 이렇게 빅 데시몰로 변환을 시켜서 그래서 다 빅 데시몰 여기죠. 여기서 변환을 시켜서 다 빅 데시몰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떤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합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예. 자, 저거 말고요. 이제 개수를 구해볼까요? 그 필터링을 여기서도 필터링을 한 다음에 합계 구하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또 빨리 해가지고요. 이제 이거를 저거는 복사를 하고요. 이것도 이거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여기서 이제 products 한 다음에요. 스트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할게요. 필터링을 해서 아까 어떤 거였죠? 프로덕이 이제 get price가 compare to 한 다음에 여기서 big decimal $30 이상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거여야겠죠. 자, 이렇게 필터링을 한 다음에 우리는 합계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합계는 이제 계산하기 전에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핑을 해서 빅 데시몰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product 이렇게 해서 product 1을 해줬네요. 자, 이렇게 product get price 그 다음에 이제 reduce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 데시몰 0으로 놓고요. 자, 이제 여기도 price 1, price 2, 그 다음에 price 1 add price 2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이면은 이제 그 total price of products price equals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둘 다 같진 않죠. 왜냐면 여기는 필터링을 안 했으니까. 뭘 빼먹었죠? 제가 여기서 뭘 빼먹었나 볼까요? 세미콜론을 빼먹었다고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온 게 아니네요. 이게 그냥 옮겨왔네요.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다시 한번 자, 결과를 보면요. 이제 total price는 아까 나온 거 이거 똑같고요. 이제 30불 이상 되는 거는 가격이 이렇습니다. 30불 이상 되는 프로덕트의 토탈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는 다른 걸 해볼게요. 이 개수 구하는 걸 해볼게요.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요. 이제 number of products 자, 이렇게 할게요. 이제 그 30불 이상 되는 프로덕트의 개수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 똑같죠. 30불 이상 되는 거 찾는 건요. 그러면은 매핑을 이제 해줄 필요가 없죠. 이거는 프라이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미 이 프로덕트들이 30불 이상 되는 프로덕트들이 여기 필터를 거치면서 가지게 되는 거 아니까 여기서 뭘 해줘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이제 이 개수를 구하는 거는 이미 메소드가 있습니다. count라고 해주면 됩니다. count라고 해주면 우린 이미 이게 3개인지 알죠? 위에서 해봤는데 30불 이상 되는 거 3개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따로 이제 변수를 받아서 하면 좋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JVM에서 옵티마이제이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면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값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사용한 예제에서 하나의 값이 변하면은 다른 것도 다 변해야 된다. 그러면은 따로 빼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따로 써주실 필요가 없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또 다른 문제로는 이 내부에서 이렇게 컴페어 할 때마다 이제 오브젝이 새로 생성되니까요. 가능하면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하려던 거는 이제 개수죠. 그래서 넘버 오브 30불 이상 되는 프로덕트 3개만 나와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3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자, 이건 됐고요. 이제 우리가 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그 토털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었잖아요. 여기서 했었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더에서 토tal 프라이스 그 메소드에서 보시면 이 토털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은 어떤 타입을 가지는 리스트를 받아서 이 펑션이 빅 데시멀을 리턴하는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타입을 받든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펑션 매퍼를 가지고 빅 데시멀로 매핑을 해서 토털에 계속 더하는 걸 해가지고요. 이 토털 빅 데시멀에 계속 더하는 걸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걸 리턴하는 그런 토럴이라는 그 메소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걸 이제 스트림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오더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저기가 아니죠. 자, 여기 이 안에서 이 토럴 안에서 이 펑셔널 쓰였던 게 아이템이 여기 사실 토털은 저 토털 같은 경우에는 오더드 아이템스 리스트의 토털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오더드 아이템은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자체적으로 get item total이라는 메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product price랑 그리고 quantity 이제 그 프로덕트의 개수 이거를 곱하는 거니까요. 그걸 먼저 구현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요 ordered it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get 아까 제가 빅 데시멀을 리턴하는 get total price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이 안에서 뭘 해줘야 되죠? 이렇게 프로덕트에 get price 한 다음에 multiply 해가지고요. multiply를 뭐로 하죠? 자, 이제 quantity 가지고 하죠. 자, 개수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get total price 해가지고 ordered 아이템의 이제 그 합계가 나오는 거죠. 예. 아이템을 뭐 구입할 때 하나만 살 수도 있지만 같은 아이템을 여러 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수랑 그 가격이랑 곱해서 저렇게 했고요. 자, 이 안에서 이제 오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제 public 이제 total price는 빅 데시멀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total price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게 리스트네요. 그쵸? 리스트. 그러니까 저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간단하게 스트림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스트림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죠? 이제 reduce를 하는데요. 자, 기본값인 0을 넣어주고요. 이제 초기값 0을 넣어주고요. 이거는 덧셈을 했을 때 영향을 주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다가 이제 price 1, price 2 해가지고 이제 price 1 add price 2 이러면은 이게 이것도 안 되죠. 이거 이제 같은 실수를 또 했는데 제가 오더드 아이템은 빅 데시멀이 아니잖아요. 이 매핑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자, 매핑을 어떻게 해주죠? 아이템이 오고요. 자, 이 란다 익스프레션이 가능한 건 아시죠? 이 안에 오더드 아이템이 들어있잖아요. 이 아이템스 안에. 그래서 스트림을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펑션을 봤는데 오더드 아이템의 이제 슈퍼 타입이면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이전 영상에서 이거 말고 필터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은 뭐 이제 그거는 따로 이제 OOP 관련돼서 얘기하거나 그래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혹은 이제 제네릭스 관련된 거 설명드릴 때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제네릭스가 또 이제 이게 토픽 자체가 굉장히 큰 거라서 여기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면 끝이 안 나겠죠. 그래서 자, 일단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get total price 이걸 호출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빅 데시멀을 지금 보시면은 빅 데시멀을 리턴하는 타입입니다. 뭐 이렇게 안 봐도 여기 있죠. 이거고요. 빅 데시멀을 리턴해서 이제 이게 빅 스트림 오브 빅 데시멀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값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해봤죠. 더하는 그런 reduce를 사용해서 합계를 내는 그런 펑션이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러면 끝입니다. 이러면 이제 오더드 아이템에 대한 전체 그 합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걸 또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프로덕트는 있는데요. 저 프로덕트를 가지고 어떤 그 오더드 아이템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더 안에 자, 여기에 이제 아이디는 그냥 이렇게 해주고요. 리스트가 들어가는데요. 저것도 이제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죠? 또 뭐 들어가나요? 안 들어. 아이고. 자, 지금 제가 만든 거 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예, 이렇게 오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더 토럴 프라이스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get이 아니죠? 토럴 프라이스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거를 또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거를 또 복사해서, 이건 이제 복사를 이번엔 확실하게 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에러가 나는데요. 자, 뭐 어떤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이거 제가 명백하게 실수를 했네요. 자, 이게 get 5 했는데 다섯 번째. 지금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실 인덱스가 4죠. 근데 지금 실수를 해서 제가 5를 넣게 됐거든요. 그래서 4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269.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합계가 저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렇게 합계 구하는 메소드도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예. 이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게 프로덕이든 뭐든 합계를 저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됐고요. 자, 사실 여기 있는 이런 메소드들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간소화가 됩니다. 잠깐만 지금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어차피 다시 할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간소화가 되는데요. 이거 뭐지? 저런 어려운 문법이 있네. 뭐 이해하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요. 이게 뭘까? 콜론이 2개 나오고, 이거는 진짜 자바 프로그래머들이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대충이라도 그냥 그래, 왼쪽 오른쪽 해서 이쪽은 파라미터, 이쪽은 메소드 바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타입 나오고 콜론 2개 나오고 메소드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메소드 레퍼런스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게 굉장히 코드를 간결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에 또 활용 방법이 많아가지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메소드들을 다양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고요. 예. 이런 코드도, 이렇게 간결한 코드도 이제 더 간결해진다는 거, 예,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스트림 아마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어떤 퍼포먼스 테스트 관련해서 잠깐 보여드릴 게 또 있거든요. 예, 어떻게 이게 성능 향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여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